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잠을 자는 곳이었는데 GTX 운정 동탄이라고 적혀 있죠. GTX A까지 들어오게 되면 3개의 노선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될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상업지구라는 땅입니다. 그 땅의 가치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비싼 땅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중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어느 구로 갈지 한번 다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요? 짠! 은평구가 나왔네요. 그럼 은평구로 가볼까요? 은평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중심지에 일거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잠을 자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은평 뉴타운이라는 개발 계획이 현대적인 아파트와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가치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중산층들이 많이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급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로는 마포구에 닿아 있고요. 왼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랑 닿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종로구 그리고 서대문구랑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보면 서북쪽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경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점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GTX 운정 동탄이라고 적혀 있죠. 이 선대로 지하 50m 아래로 GTX A 노선이 지나갈 텐데 이 A 노선이 서울역을 지나 시청역을 지나 그리고 바로 연신내역으로 갑니다. 연신내역이 지금 현재 6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데요. GTX A까지 들어오게 되면 3개의 노선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될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라는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보시면 이 초록색과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연신내역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잖아요. 일명 상업지구라는 땅입니다. 땅 중에서도 가장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구나. 그 땅의 가치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비싼 땅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신내에 이미 3호선과 6호선이 환승역인데도 불구하고 GTX A 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상업지구인데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빌라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GTX A 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동떨어져서 지금 상업지구로 보이는 이 부분은요. 청년주택으로 아마 승인이 따로 났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분홍색이 넓어질 텐데 GTX A 노선이 완공이 되는 5년에서 7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보면 은평구의 상업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신내역 근방에 있는 꼬마 빌딩, 상업용 빌딩을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이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근린상업지역은 그 지역에서 거주의 목적의 땅이 아닌 거예요. 밤늦게까지 좀 장사를 해도 된다라는 땅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의 역할을 하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땅의 역할을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역 상권과 세전역에 있는 상권이 단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아질까요? 당연히 연신내역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세전역에 있는 토지가보다 연신내역에 있는 토지가가 2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배가 비싼데 세전역에는 GTX A 노선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추가 호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연신내는 이미 2배가 비싸다고 했죠. 그런데 GTX A 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좋아질 거잖아요. 지금 가치보다 더 오를 가치,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연신내역과 불광역과 세전역을 비교해 본다면 1순위는 연신내고요, 2순위는 불광역이고 3순위가 세전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전역은 보세요. 역 주변에 불광천이 있어서 증산역의 오른쪽에 불광천이 있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하천이 있는 거고요. 왼쪽은 이미 주거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긴 하지만 상업지가 없는 겁니다. 세전역에 보시면 세전역 근방에는 상업지가 없죠. 불광천이 맞닿아 있고, 그런데 떨어져 있는
세전력 근린 상업 지역이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역과 맞닿아 있지도 않고 불광천으로 역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 불광역을 볼까요? 불광역을 보면 자, 이미 여기도 6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여기 한계의 차이지만 GTX역은 연신내역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GTX-A 노선은 엄청 장거리 노선이고 고속 전철이거든요. 그래서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채 30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연신내역에서 근방에 사시는 분이 강남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교통비는 늘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가까웠고 상권이 확장이 된다는 건데, 불광역은 현재 상황에서 연신내에 미래에 변화되는 상황보다는 변화가 덜 하겠다는 거죠. 세전력보다는 당연히 불광역이 더 좋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세전력하고는 다르게 상권이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는 연신내역에 GTX-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광역이 절대 그 부분을 연신내역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산의 좌측변에 있는 주거하기 좋은, 자연환경이 좋은 구인데요. 제 마음속에 은평구의 상업용 투자의 순위는 5위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베드타운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신내역 상권만큼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